1분단 가자. 인간을 놀이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모든 언어권에서 놀이에 관련된 단어가 발견된 것은 놀이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헤라가 놀이를 본격적인 철학의 주제로 삼은 이래로 플라톤, 칸트 등이 놀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이외에는 하위, 그리고 가다, 그리고 핑크 등의 철학자들이 놀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 뒤에 이제 3명, 하위, 가다, 그리고 핑크 이렇게 3명이 되겠죠. 하위는 노란색으로 체크해놨고요. 이 하위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야 되는 정보는 초록색으로 좀 체크를 해놨어요. 얘들아, 요 지문 필기 색깔 볼게 모든 초록색이 다 같은 의견이 아니고요. 해당되는 색깔에 대비되는 짝을 다 그냥 초록색으로 해버렸어요. 얘들아, 알겠죠? 자, 일단은 이 문단 갑시다. 하위. 하위는요, 놀이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학자로서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얘들아 초록색 가봐. 동물과 구분됐다고 했으니까 본능에 따라 노는 건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동물도 놀기는 해, 얘들아. 근데 이게 노는 거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면 인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얘들아. 동물들은 어떻게 놀지? 본능적. 뛰고, 깨물고, 구르고 이렇게 놀아. 그거는 본능적인 행동에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이 살아가면서 생존 본능의 어떤 행동 그 자체로 노는 거지 우리 인간들처럼 논다라는 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노는 게 아니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생물학적인 여기서 내가 써놨어요. 얘들아. 본능과 본질을 구분해야 돼. 동물은 본능대로 노는 거지만 우리는 놀이는 본질적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본질과 본능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서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논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놀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된다고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논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동물과 다른 거죠.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으로 칭하였는데 또한 그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맞아. 우리도 보면은 게임 같은 거 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전략 짜서 싸우는 게임을 애들이 제일 좋아해. 롤. 누구 쳐 부시고. 그치? 장난감.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는 욕망 중에는 그런 전쟁의 행위에 관련되는 그 욕망이 다 내재되어 있어. 근데 그거를 실제로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것보다는 게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풀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놀이는요, 얘들아 여기서 자꾸 또 뭐가 아닌 뭐다, 뭐가 아닌 뭐다 하고 통사구조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놀이는 임무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고 업무가 아닌 비일상적인 행위고 왜? 그럼 업무는 일상적인 행위라는 거죠. 속상한 시간. 인간이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우리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것인 놀이가 절실해진다. 너희는 이제 그냥 그걸 노동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 팍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임무, 업무, 노동, 이게 다 뭐야? 놀이의 반대말 이렇게 정립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사실 칠판에 써가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정리할 것까지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쭉쭉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하위진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기준이 딱 잡혀있어, 얘들아. 3문단에 가면 선생님이 네모 박스 1번, 2번 그리고 5문단에 3번 해놓은 거 보여요? 이 글은요 크게 1, 2, 3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그냥 놀이에 대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노랑 색깔 읽은 건 하위진화의 놀이의 뭐? 효과야, 효과. 놀이를 하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놀이의 효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란색 가다머에 대해서 나갈게요. 가다머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 얘들아, 본능 아니고요. 본질이야. 본질적 속성에 주목을 했는데 우선 그는 초록 색깔 나왔으니까 이 파란색과 어떻게 되는 거야? 대비되는 짝이야, 얘들아. 근데 너희 지금 내가 색깔도 내가 최대한 조금 칠하려고 노력했거든, 얘들아. 근데 지금 살짝 봐서 알겠지만 초록 색깔 사이사이에 파랑 색깔 껴들어가 있는 거 보이니? 네. 그래서 이런 글이 읽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색깔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쉽지. 자, 독서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저런 거야. 자, 일단 초록 색깔 읽어볼게요. 전통 철학은요. 놀이를 일종의 장난, 심심풀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어. 얘들아, 이런 가벼운 거를 어떤 것?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을 했구나. 근데 이제 1번 가로 봐봐. 이제부터 통사구조 1번, 2번, 3번 파란색 가로에서 돌아갈 거예요.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전통 철학에 대해서 파란색이
비판했다. 그럼 얘들아, 우리 가다마는요, 이거랑 짝지어서 대응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야. 가다마는 놀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지하게. 그렇지. 진지한 것이라는 선지가 나왔을 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르면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바로 나오잖아. 놀이는 어떻게? 진지하게 몰입하잖아. 잘못하면 이거 싸움나. 맞잖아. 입장빼기야. 그래. 싸움나. 놀이 진지해, 얘들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놀이의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놀이를 특별한 관점, 즉 노동과 연관해서 보기 때문이다. 얘들아, 여기서 노동과 연관해서 보는 건 누구의 관점에 정확하게 구분해? 전통의 관점인 거야. 얘들아, 노동과 관련해서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봐봐.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놀이는 진짜로 못하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야, 이게. 이해돼요? 자, 다시 갈게요. 노동과 관련해서 보면 놀이는 진지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이라고 또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 지금 괄호 1번, 2번, 3번 구조가 똑같아,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근데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거야. 나중에 니네 선지에서 뭐가 너희를 헷갈리게 할 거냐면, 우린 지금 초록색은 무슨 철학? 전통 철학인데 어디 세계관에 따르고 있다고? 근대적. 이거 매칭이 안 돼. 그지 않아요? 네. 야, 전통 철학인데 근대적 세계관에 따르고 있다고? 순간 이렇게 선지 나오면 우리가 어때요? 정신 못 차리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국어 지문에서 정해준 정보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세요. 알겠죠? 네,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얘네가 놀이를 진지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노동과 관련해서 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근대적 세계관이라고 비판했다라는 거야. 누가? 가다머가. 자, 이제 파란색. 다시 똑같은 말 합니다. 놀이는요,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인 속성. 야, 지금 보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다머가 하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놀이의 본질적인 속성은 진지한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 지금 얘기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괄호 3번 갈게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얘들아, 요 3번, 괄호 3번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괄호 3번이, 잘 봐.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앞에, 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야? 놀이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3번 괄호를 그대로 써보면 지금 요 모양이 되는 거야. 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놀이가 있는 거다. 요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 의견은 지금 누구의 의견이야? 가다머. 아니, 전통의 의견이지, 전통. 근데 가다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놀이는 그 자체로 본질적인 속성이 있는 애야. 가다머는. 그렇기 때문에 놀이하는 사람에 의해서 놀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놀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놀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네모 박스 쳐놓고 지금 초록 색깔 그리고 파란 색깔 화살표 쳐놓은 거 보입니까? 네. 요 그대로 본문 색깔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더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3번 가로 다시 한번 갈게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어떻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파란 색깔 1번, 2번, 3번 괄호를 보면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초록 색깔 먼저 쳐주고 여기에 대해서 물결 표시 비판하는 식의 내용.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4문단 가다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다머는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놀이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네. 왕복운동의 속성이다.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왕복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놀이하는 사람의 놀이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가다머에 의하면 왕복운동을 전제로 하는 놀이는 놀이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자, 어렵게 써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놀이를 할 때 우리가 맨날 쟤만 술래하고 우리는 맨날 숨는 거 해. 이렇게 해, 우리가 게임을? 아니요. 놀이는 이렇게 하지 않아. 술래를 어떻게 해? 다음에 걸린 사람이 또 해. 왕복이야, 왕복. 이해돼요? 왕복 운동의 속성이라는 게 뭔지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다른 어떤 놀이를 해도 그런 건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왕복 운동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우리 한 판 하고 우리 세 판만 하자, 술래잡기. 라고 했어, 얘들아. 그럼 이제 목표 지점이 정해진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세 판을 했다? 너무 재밌는 거야. 야, 우리 한 번만 더 할까?
끝이 있어? 아니요. 없어. 이 게임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이 목표 지점은 언제야? 엄마가 집에 들어오라. 야, 그건 너무 슬프다. 보통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놀이가 재미없어져서 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정해질 때 그 운동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고 읽으면 내가 그게 뭐야? 운동의 동력이 상실될 때 놀이가 끝난다야. 그 뜻이. 이 동력이 체력적인 거 말고 그냥 그러니까 체력 말고 정말 그 놀이의 어떤 끝을 얘기하는 거야. 놀이의 끝은 야 우리 세 판만 해 라고 정해놓기는 하지만 세 판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진짜 끝나는 게 아니지. 놀이의 재미가 끝나야 우리가 끝나는 거란 말이야. 놀이가 끝나는 거야. 이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들아. 그걸 생각하고 다시 4문단 첫 번째 줄 읽으면 이해가 더 빨라. 왕복 운동인데 이쪽 저쪽을 오가는 술래 돌아가면서 해야지. 왕복을 딱지치기를 해도 어때요? 너 한 번, 나 한 번 돌아가면서 치잖아, 얘들아.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끝나면 어떻게? 야, 지난번에 네가 먼저 쳤으니까 이번엔 내가 먼저 칠게. 이런 식이잖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읽으면 쉬워요. 왕복 운동의 속성인데 이쪽 저쪽을 오가는 왕복의 반복이지, 맞지? 네 먼저, 내 먼저. 뭐라는 거야? 너 먼저, 나 먼저. 자, 이렇게 힘낼게요. 자, 놀이하는 사람을 놀이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가다마에 따르면 왕복 운동을 전제로 하는 놀이는 운동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예를 들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뭐야? 세 판이라고 우리가 고정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세 판이 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놀이가 몇 번 반복된다고 해서 놀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미가 끝날 때 놀이가 끝나는 것. 이해됐어요? 이때 운동의 동력이랑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 야, 재미가 놀이의 힘이지, 얘들아. 이해됐어? 인간이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서의 수행 과제를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그치? 수행 과제가 뭐야? 야, 우리 세 판만 하자. 이게 설정이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놀이를 지속하고 끝내는 힘은 그 놀이 자체의 재미에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놀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놀이의 속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가다머가 얘기하는 놀이의 본질 속성이 뭔지 알겠어요? 그럼 자, 이 말도 이제 이해되지. 놀이하는 사람에 의해서 놀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동력이 그 놀이가 끝날 때 우리가 끝나는 거야. 와우. 그러면 이거 가로 3번도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여기 읽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이거 힘은 놀이 그 자체에 있다. 얘들아, 그러니까 그 놀이 자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다르게 바꿔 말하면 뭐야? 구속되지 않는다. 그 내재라고 선생님 써놨죠,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10점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다른 예가 나와 있네요. 10점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가 있다고 해보자. 누군가 10점을 달성했다고 해서 놀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놀이가 재미있거나 놀이 참여자들이 몰입해 있다면 놀이는 몇 번이고 계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마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거기다 괄호 묶고 몇 번이라고 써놨어? 이 3문단의 괄호 3번과 4문단의 괄호 3번이 어떤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숫자 바꾸지 않고 똑같이 괄호 3번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너희가 못 알아들었을까 봐요. 마지막 괄호 3번 읽어볼게요. 놀이가 그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의식에 구속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 3문단의 마지막 거랑 연결해서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르지.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근데 그 안에 갑자기 이런 게 있어. 기억이라고 밑줄 쳐져 있네. 그는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뭐야? 괄호 3번. 이 괄호 3번이 이러한 관점이야.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해다. 그런 거 맞지, 얘들아. 우리가 예술 작품이 있으면, 얘들아, 그 예술 작품이, 봐봐. 우리 사람들 의식에 구속되는 게 아니지.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놀이가 본질적 속성을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도 그렇게 존재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얘들아, 우리 기억 이렇게 밑줄 쫙 쳐져 있는 거. 선생님, 단어 말고 문장 자체에 밑줄 쳐져 있는 거는요, 적절한 거 찾기라 그랬지, 그치? 이런 거 읽었을 때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 문제로 가겠습니다. 79페이지 갈게요. 봐봐, 벌써 예술 작품으로 인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야? 다시 놀이로 바꿔봐. 놀이로 인해서 놀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바꿔 읽으면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라는 겁니다. 자,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2번부터 5번까지 한 번씩 보기는 할게요. 자, 2번. 그는 예술 작품의 가치는 뭐야?
창작자의 생애? 이거 뭐야? 얘들아, 외부 영향이라고 선생님 써놨죠? 외부 영향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달라져? 아니야. 놀이의 재미는 놀이 자체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읽을 때요. 내재되어 있는 것과 외부의 영향이 아니다라는 걸 잘 이분법적으로 잘 구분을 해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헷갈리잖아. 왜? 선지에서 꼭 이런 거라거든. 그 자체에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꼭 내부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선지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의 선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3번 읽어볼게요. 그는 예술작품을 작품이 창작된 현실과 분리하여 평가해야 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야, 우리 기억 이런 3번 선지가 위험한 건데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얘들아. 그지? 근데 내재된 거기 선생님 써놓은 거 읽어볼게요. 내재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는 것처럼 예술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현실과 분리하라는 말 한 적이 없다고 얘들아. 본질에 주목하라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하네. 자, 어쨌든. 자, 4번 갈게요. 순구함. 5번 학습의 결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해됐죠? 연결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5문단. 얘들아, 5문단 3번 핑크. 자, 핑크는요. 핑크를 칠해놨어요. 놀이를 하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오케이. 자, 큰 카테고리 잘 잡았지? 네. 1번 하이징하는 놀이의 효과. 2번 가다마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 3번 핑크는요 놀이를 인간의 실존적 문제까지 연결을 지었대. 오, 심오하네. 그는 놀이가 인간 삶의 주변 현상도 우연적 현상도 아니며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얘기하였다. 자, 본질적 요소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얘들아 이렇게 하면 놀이가 잘 봐 너 이거 이렇게 여기 분홍색 있죠?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 요소.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지금 누구랑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 하이징어. 이게 하이징어야. 이거 가다머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가다머는요. 본질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야. 하이징어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이야. 근데 미안. 가다머. 가다머는 놀이에 대한 본질, 놀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속성을 말하는 거고요. 핑크는 뭘 말하는 거야? 놀이가 인간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놀이라는 건 본질적인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야 인간은 유의하는 존재야. 그럼 뭐야? 인간에게 있어서 논다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었어? 하이징어가 있던 거야 얘들아.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간다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가 하이징어랑 똑같다고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지? 자,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 요소는 뭐다? 놀이가 껴있다라는 거야. 근데 가다머가 한 건 뭐야? 놀이에는 본질적 속성이 있다라는 거지. 헷갈릴 수 있겠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구분 지으세요. 자, 인간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낼 만한 요소를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너희한테 내신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할게요. 어쨌든 핑크는 놀이를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본 거야. 주변 현상도 아니고 우연적 현상도 아닌 거야. 핑크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반드시 죽는 존재야. 노동자고, 투쟁가고,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놀이하는 자까지. 오케이. 얘들아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가봐봐. 이때 놀이는 수행되어야 할 의무, 목표가 어디서 주어지지 않는다? 외부. 그럼 얘들아 외부에서 주어지는 건 뭐야? 놀이 빼고 다. 놀이 빼고 다. 지금 거기에 필멸하는 존재, 노동자, 투쟁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놀이하는 자, 지금 몇 가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나오지 않았어요? 놀이하는 자까지? 그러니까 놀이 빼고 나머지는 다 초록 색깔. 외부에서 조건이 주어진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놀이는요, 놀이의 본질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건 또 누구랑 똑같은 말이야? 가다마랑 똑같은 말 아니니? 이해됐어요? 괜찮니? 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의무,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 투쟁, 사랑 등과 놀이는 다르다야. 그러니까 놀이는 그럼 어디서 온다 힘이? 내부에서 온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 지문을. 이해됐어요?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러한 속성이 뭐야? 놀이의 힘은 내재되어 있다. 본질적 속성은 내재되어 있다라는 속성을 말미암아 놀이는 실패하지 않아. 성취하지 목표나 그 괴로움을 주지도 않아. 왜냐면 노동이나 투쟁이나 사랑은 어때요? 목표가 있으니까. 쌓일 수 있어. 실패가 있어. 괴로울 수 있어. 하지만 놀이는 그렇지 않아.
죽음에 대한 저 여기 지금 다시 반복되죠. 노동, 투쟁. 야! 노동, 투쟁, 사랑, 그 다음에 죽음을 잠재울 수 있는 행복의 오아시스로서의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놀이다. 이해됐니? 근데 핑크가 의견이 길어. 핑크는요, 놀이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면서 놀이가 생성되는 계기를 놀이 구조의 계기라고 했는데 이 몇 가지? 5가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5가지 체크한 데 위주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미는 기분과 관련이 되는데 상상력이 동원된 창조적인 놀이에서 재미는 배가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지탈. 예를 들면 탈출. 그래! 야, 예를 들면 술래잡기 하는데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술래는 눈 감는 걸로 너무 잔인한가? 아니 지탈이 진짜 아니에요. 경찰가 더 좋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더 상상력이 동원된 창조적인 놀이는 재미가 배가 되지, 그치? 기분이 좋아지니까 재미가 배가 되겠죠? 자, 또한 놀이는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도 얘기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해. 의미는요, 놀이 즉, 현실. 얘들아, 현실 바꿔만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외부와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요렇게 바꿔 읽을 수 있겠어? 예스. 의미는 어디서 온다? 내재. 놀이 자체에서 온다고.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런 말들, 현실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것. 이거를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바꿔 읽을 수 있다면 현재 헷갈리지 않고 우리 문제 안 틀릴 수 있어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또한 핑크는요, 놀이가 인간의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는, 얘들아, 놀이의 구조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혼자 놀면. 제가 그렇게. 놀 수는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논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집에 딸이 왔는데, 오늘 뭐 했어? 놀다 왔어. 했는데, 내가 속으로, 우리 정연이가 혼자 놀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누구랑? 일반적으로, 누구랑이라고 전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놀이에는 세 번째 조건 뭐야? 공동체성이 전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슬프네요. 놀이의 규칙, 얘들, 그냥 하다못해 우리가 게임도 봐봐. 온라인 게임도 봐. 혼자 해? 같이 하잖아. 스트레스 너무 외롭다. 근데 심지어 그것도 보면은, 너 기록 봐봐. 그래서 보고 막 공유하잖아. 그치? 나 학원에 꼭 이기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세 번째 공동체성, 그리고 네 번째 규칙 갈게요. 규칙은요, 참여자가 자유롭게 결정한 것으로서 상상력을 동원한 가능성의 영역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왜냐면 본인들이 하다가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해.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도구, 현실과 가장 중첩된 도구로서 놀이 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 내가 봤을 때 이 5가지 중에서 5번째가 문제야.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나쁘지 않거든? 근데 이 5번째 다시 읽을게요. 도구는 현실과 가장 중첩된 도구로서 놀이 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 도구로서 잘라봐. 여기까지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우리 오늘 여기에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 모래뺏기 게임 알지? 네. 그 모래뺏기 게임 할 때 여기다 못 꽂아. 나무까지 그냥 주워다 꽂잖아. 그 나무까지 어디서 난 거야? 현실에서 난 거야, 얘들아.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깃발이라고 생각하고 모래에다가 꽂아놓지. 얘는 원래 그냥 나무가지고 현실에서 난 건데 지금 게임 안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뭐가 되는 거야? 깃발이 되는 거야. 그걸 갖는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어떻게 된 거야? 중첩됐다고 볼 수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자, 근데 뒤에 이렇게 돼 있다? 놀이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속임수로 나올 수가 있어.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돼? 목적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지.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틀렸지. 근데 애들이 이런 거 잘 속아 넘어간다니까.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래 보여.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잘 봐봐. 내가 지금 방금 모래뺏기 게임에서 이 나무 막대기가 뭐가 된 거지? 깃발이 된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다 떨어졌어. 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뭐 할까? 야, 우리 칼싸움 할래? 오케이, 콜. 자, 뽑아. 이 나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검이 된 거야. 무슨 비유가 너무 살짝.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거는 놀이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 이 나무까지의 이 최종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지, 얘들아. 그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렇게 해석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자, 7문단 갈게요. 근데 이렇게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모박스 5가지 보이나요? 일단 재미있어야지, 게임이지, 놀이지.
그 다음에 의미도 좀 있어야지. 왜 어떤 의미?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뭔가 좀 뭐 친분도 다지고 이럴 수 있지.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거야, 얘들아. 이 놀이의 의미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동체. 다 같이 해야 더 재밌죠? 네 번째 규칙. 정할 수 있어, 얘들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구. 도구는요, 현실과 가상이 중첩되는 거고요. 목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단으로 갈게요. 핑크는요, 이런 구조 계기들을 통합하고 있는 게 뭐다? 놀이 세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구조 계기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어.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놀고 있잖아? 이게 우리 놀이 세계잖아. 그 세계관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는 이 깃발이 쓰러뜨리면 안 된다. 죽는 거야. 이해돼? 이게 놀이 세계관이 생긴 거잖아, 얘들아. 이 5가지를 다 통합해서 우리가 놀이를 하면 그걸 놀이 세계라고 명명하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자, 핑크에 따르면 놀이 세계는 가상적인 세계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고유한 내적 시간과 공간을 가진다. 이해됐어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걸 갖고 있으면 마피아. 살짝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걸 갖고 있으면 마피아야. 근데 이걸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꼴찌야. 이걸 몰래 그치 폭탄 돌리기처럼 담이나 어디다가든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규칙을 좀 더 정할 수도 있고 재미가 배가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이 도구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이거는 폭탄이야. 이렇게 한다는 이 폭탄이야, 이게. 네,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구야. 가상이 중첩된 도구고 놀이를 활용하는 거지. 이런 세계관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놀이 세계죠. 그쵸?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가상 세계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고유한 내적 시간과 공간을 가진다라는 거. 요것도 그냥 당연히 이해되는 거 아니니? 그죠? 자, 계속할게요. 또 그래서 가끔 이런 건 너무 몰입해서 놀다가 끝나면 현타 오잖아. 과몰입할 때. 자, 계속할게요. 또한 핑크는 놀이에 인간의 자기 이해 그리고 자신과 세계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이해 등을 담은 상징. 상징이라는 말 중요해. 놀이 상징. 새로운 말이 하나 나왔어요. 상징이라고 일컬었는데 그 예로 이제 조금 무게감 있는 얘기를 다뤄요. 재래의식을 예로 들어서 놀이의 상징을 설명했다. 재래의식은 인간의 놀이 가운데 가장 진지한 놀이야. 그래. 자, 놀이 상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신에 대한 재래의식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요.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상상과 창조적인 이해 방식. 예를 들면 이거야. 이런 걸 해야 신이 만족한다, 좋아한다 라고 인간이 상상해서 창조적으로 신을 이해해 본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놀이를 통한 상징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놀이 상징이라는 거 다시 읽겠습니다. 놀이 상징은요, 우리 괄호 부분부터 읽을게요. 양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상상함. 내가 신을 만족시켜야 우리의 삶이 좀 더 평탄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상상과 창조적인 이해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놀이 상징이다. 그러니까 물결 표시만 따로 떠서 읽어보면요. 재래의식은 놀이 상징에 해당된다 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자, 핑크가 놀이의 구조 계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놀이 세계, 놀이 상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자, 우리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돼. 핑크 아까 전에 앞에서 뭐라 그랬었지, 얘들아? 핑크는 놀이를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연결지어서 연구했다. 그래서 이게 실존적 문제랑 연결지은 거야, 놀이 상징이. 이해됐니? 자, 이러니까 놀이는요, 단순한 즐기는 유흥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현상이고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수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상징이라는 거지 현실을 모사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조심해.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1번 문제가 아주 쉬웠어요. 정답으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나머지 너무 쉬운데 1번에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위징하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놀이 수행 여부. 얘들아, 우리 하위징하가 아까 전에 어떤 얘기였지? 이 놀이는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하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한다 그랬었거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수행 여부라는 말은 뭐냐면 놀이를 행위하는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 놀이하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거지. 이런 거는 말장난치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 나머지
나머지 선지는요, 내가 설명해 줄 건 없고요. 내가 봤을 때는 1번이 3번이 조금은 헷갈릴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풀이를 따로 했습니다. 자, 그럼 79페이지에 이제 우리 3번으로 갈게요. 3번, 핑크의 시각에서 놀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으로 그냥 바로 갑시다. 모래성을 쌓고, 그래서 내가 이거 예를 든 거야, 얘들아. 검은 안 나오긴 하는데. 자, 모래성을 쌓고 나무 막대기를 꽂은 뒤에 번갈아 가져오는 모래뺏기 놀이에서 나무 막대기는 활용 목적이 없는 거 아니고 목적이 고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목적이 없는 건 아니지. 이거 말장난 조심하라 그랬죠? 그리고 놀이 도구는요, 현실과 중첩되어 있다 그랬죠. 독립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야, 우리 검투사 놀이 할까 하면서 징 하면서 막 어디서 꺼내는 거 아니잖아. 현실 세계에서 막대기 주워서 해야 되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현실과 독립적인 세계에서 꺼내는 게 아니야. 이거 현실 세계에서 꺼내서 중첩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 갑자기 현타 왔어. 이해는 되죠? 네. 나머지도 너무 쉽기 때문에 선생님 굳이 하지 않을게요. 자, 혹시 나머지 선지들 질문 있으면 꼭 오세요. 근데 거의 본문 일치라서.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읽을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는, 추석날 밤이나 정월대 보름날 밤에 여인들이 모여서 손과 손을 맞잡고 마당에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며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다. 한 여인이 맨 먼저 매기는 소리를 하며. 이게 뭐예요? 아니, 선창, 후창이 있잖아.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강강술래 하면서 진짜 이 의미였던 것 같아, 나. 그렇게 하면서 받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그러면 참가자들이 하나 둘씩 진짜 늘어나, 하나 둘씩 늘어나는데 놀이가 끝나는 시간은 이거 이해되지? 놀이가 끝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그지? 자기네들이 이제 재미가 끝날 때까지 하는 거야. 공격이 끝나는 자, 이 놀이를 본 외병들이 군사가 한없이 계속해서 행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 가담어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강강술래가 끝나는 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놀이를 지속하거나 종료하는 힘이 놀이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맞죠? 야, 우리 한 13명만 모이면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야. 또는 야, 5바퀴만 돌고 그만하자가 아니야. 이해됐죠? 네. 자, 2번 갈게요. 핑크의 관점에서 보면은 강강술래가 우리나라 대표 민속놀이로 인정을 받고 유래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이 놀이가 현실 속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얘들아, 현실은 가상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놀이세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현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거 내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죠. 이런 말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현실 속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서 놀이의 의미를 실현한 것이다 라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 된다고. 놀이의 의미는 놀이 자체에서 온 거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나로 가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어요? 2번. 우리의 과학이 깨졌어요. 1에 3으로 선지가 갈리면 3에서 나온다라는 과학. 깨졌네요.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로 가겠습니다. 장기, 그치, 체스도 마찬가지고. 장기는 효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가상하여서 만든 놀이세계네, 그러면. 자, 가상하여 만든 놀이인데, 장기는 초나라 측 말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한나라 측이 말을 듣는다. 왕복이네. 됐죠? 서로 번갈아가며 말을 움직이는데,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에 규칙이 있고, 상대 측의 공을 먼저 잡으면 승리한다. 자, 장기에서 승패를 가르는 이러한 게임이 몇 번이고 반복됐을지, 동력을 잃을 때까지. 장기처럼 전쟁 형식을 본뜬 놀이는 시 공간을 초월한다. 이거 놀이 상징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하고 즐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갈게요. 가다마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의 양측이 번갈아가서 하는 건 사문단에 나왔던 왕복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놀이의 본질적 속성을 드러낸다. 맞니, 얘들아? 왜? 이 놀이를 끝낼 힘은 놀이 자체에 있는 거니까. 이게 본질적 속성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가다마였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4문단 갈게요. 핑크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 게임의 놀이세계는 가상적이지만 현실적 공간에서 고유한 내적 시간과 시간을 우리 맞잖아. 그치? 마피아 게임 하는데 우린 지금 여기서 마피아 세계야. 얘는 마피아야. 얘 마피아야? 아니요. 이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5번 갈게요. 핑크의 관점으로 보면
장기처럼 전쟁 현식을 본뜬 놀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이 즐기는 것이라는 놀이 세계가 가상일지라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인식이 뭐야? 이걸 상징이라고 바꿔 읽으면 편하겠지. 이거 핑크가 노래하는 거잖아. 핑크가 노래한다. 핑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2번 되겠습니다. 자,